여기 이 한문을 좀 읽으면은 그 이게 어디 불편한가요? 그 저기 그 이렇게 느낌을 조금 이렇게 그 좀 조금 깔끔하게 잡아보려고 시도해 본 건데. 아, 괜찮아요? 해주시는 게 우리가 뭐 들어도 모르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도 음. 선생님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저 개인은 그래. 아. 그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교재대로 가면은 그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안 뜰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부득불 이게 그 원문을 조금 그 좀 한시 같은 것도 프리한 거 그냥 우리가 한국을 보는 거하고 한국 직접 보는 거하고 짧지만은 그게 틀리거든. 그래서 예, 그렇게 그 방법을 조금씩 섞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그 내용을 다시 191쪽의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저기 191쪽 그 지난 글자입니다. 만약 마음을 바꿈으로써 허물을 고치는데 성공할 수 없다면 변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시도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도 성공할 수 없다면 행동을 바꿈으로써 허물을 고치려고 시도할 것이다. 최상의 길은 마음을 닫고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의 배후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으로부터 허물을 고치는 최상의 길을 무시하고 행동을 통하여 허물을 고치는 열등한 방법에 제한한다면,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 192쪽의 그 하단 쪽에 보면은 허물을 고치는 최선의 길은 하는 부분이 있죠. 허물을 고치는 최선의 길은 마음을 닫고 변해야 할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길은 다시 악행을 범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청정을 얻고 이치를 이해할 때 선행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것이 변화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 마음의 청정을 얻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치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옷을 청정을 얻은 상태라면은 내가 옷을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오늘 잘 손질해가지고 오늘 처음 입는 이게 예쁜 옷이야. 그러면은 요 옷을 누가 이렇게 때가 타게 이렇게 때 묻은 손으로 건드리게 놔둘까? 아니면 이렇게 방어를 좀 할까요? 방어하죠. 이게 여기 내 옷에 얼룩이 더럭더럭 묻어 있으면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한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저항감이 별 많진 않지. 그렇듯이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가 되면은 번뇌가 와서 앉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털어낼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중심축,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치적인 이해를 하고 이치적으로 털어내는 거는 이 묶음 단위로 털어내는 거거든. 하나의 이치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묶음 단위로 털고, 묶음 단위로 털고. 그것도 안 되면은, 묶음도 안 되면 이제 한 개씩 낱개로 털어야 되거든. 근데 낱개로 터는 거에 힘든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낱개가 한 개씩 이렇게 착하게 낱개가 한 개씩 오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낱개로 때로 몰려오거든. 그렇죠. 때로 몰려오는 게 낱개.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그때 드는 힘이 무엇과 같냐 그러면은 이쪽에 193쪽에
거기 그 193쪽에 맨 하단 있죠. 그러나 하는데 거기는 40리 있죠. 40리 두 번째 줄에 40리 있죠. 40리 정도의 그 저기 그 폭포가 떨어져. 큰 폭포가 한 40리. 그러니까 이 옆으로 폭이 한 40리쯤 되는 그럼 그 폭포의 크기가 나이아가라는 잽도 아니죠. 그 정도의 그 거대한 폭포가 이게 그 내리칠 때 이거를 끊어내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이건 부처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사안별로 하나하나 한다는 건 잠시 부분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큰 변화를 갖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치를 통해서 묶음 단위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익힌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2쪽 다시 옵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의 수행에 따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면서 마음의 청정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치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축을 움직이거나 또는 이치로,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뭐를 해요? 사람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사안별로 또 고쳐나가.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가 훌륭해 보이냐면 그때 닥친 일들을 그때 잘 고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거든. 그러면은 그분이 뭐예요? 이 다른 이들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저희는 되네. 나는 안 되는 게 저희는 되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알려줄 수 있나? 이러면서 그 사안별로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저 마음으로부터 고치고 이치로부터 고치는 분들은 그 인내심을 가지고 사안별로 네버 엔딩 스토리로 답을 하기 시작해야 돼. 끝나지 않는, 왜냐면은 두더지 잡기거든. 이 사안을 잡으면 저 사안이 나오고, 저 사안을 잡으면 이 사안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두더지 잡기로 나오거든. 그런데 그거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묶음 처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제 그걸 그때 가서 찾거든. 그럼 그때는 또 묶음 처리를 하는 법을 또 전달하고. 근데 묶음 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어. 뭔가 좋긴 좋은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래서 더 효율적인 걸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땐 마음의 중심축을 움직이는 방법을 전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또 보면은 이게 192쪽의 맨 아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를 지킬 때 융통성이 없어진다. 계를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이렇게 조항에 주목을 하는데 계라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계를 지킨 거고 어떤 행동을 안 했으니까 계를 안 지킨 거고 이렇게 이게 형식적으로 살피는 거하고 계를 지키는 게 무엇을 지게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 지게의 목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이게 몸에 이게 그러니까 OS의 새로운 이렇게 운영 체계를 패치시켜서 이렇게 작동시키듯이 계법을 생활에 그냥 이렇게 패치시켜서 계법이 생활에 작동되게 하는 게 지게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요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요거를 했다 안 했다 요거는 이게 계의 중심축이 아니고 이 지 요거를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 나갔냐 못 하느냐 요게 핵심 축이거든. 그럼 이게 이제 계법은 기본이 청정인데
자, 이게 오늘 떠듬떠듬하네. 이게 개법은 기본이 청정인데 청정 에너지가 내 업력에 이렇게 이게 딱 세팅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럼 뭐냐면은 오염원의 접근을 방어해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사안별로 청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게 개법이 주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힘을 뭐라 그러냐면 개체.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의 힘이 작동이 되는 것이 개체가 작동되는 거예요. 개체가 작동되면 청정하면은 그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어하는 면역 역량이 발휘가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청정과 안정의 힘이 생기면서 이러한 청정을 바탕으로 안정이 되면서 선정력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력이 이 청정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그 바탕으로 선정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청정이 깨져버리면은 오염원이 진입하면은 선정력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로 인해서 정이 생하고 정으로 인해서 해가 생하고 개법을 지니는 목적은 개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법을 지니는 목적은 선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까먹으면은 그냥 거기 그 자체에 집착하는 수가 있는데 당연히 청정행위죠. 청정할 이유가 뭐냐? 선정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선정력은 왜 작동시키느냐?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정력만 일으키고 지혜를 못 일으킨 분들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분들,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부타.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그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예요? 이 선정력은 일으켰지만, 선정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선정력을 일으킨 상태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의지해서 선정력을 일으키고 있고, 그 일으킨 선정력에서 그 무엇이 집착의 근원지인지, 그 선정력이 있으면서도 집착의 근원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선정력을 일으킨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이 되면 그 지혜가 선정력이 의지하고 있던 그 집착력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구별해내고 그걸 제거하는 그 능력이 그 지혜에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삼계를 벗어나는 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은 욕계 안에서 인간도 안에서 잘 사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다음 생에 악도에 안 떨어지고 인간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표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장기적인 목표에서 뭐예요? 삼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 조만간 빠르든 늦든 한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내 업력에 종자를 계속 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이 될 때 그 금생이 됐든 다음 생이 됐든 그 심어놓은 종자가 그 인연을 만나면은 힘을 발휘해서 그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려면 스스로 뭐죠?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결심을 하면서 종자로 한 개씩 한 개씩 심어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지금 이 글을 쓴 분이 누구예요? 출가자인가요? 제가자인가요? 요범 선생이 제가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제가자이면서 이 운곡선사를 만나서 공부를, 이게 길을 배웠고, 그 이후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불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불교 공부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게 선비의 글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불교를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 불교 내용들이 쭉 밑에 깔리면서, 그죠? 선비의
글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요범 사후는 보통 이게 중국, 대만 이런 이 중화권 쪽에서는 요범 사훈이 불교 입문서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제가자로 있으면서 제가자의 사유법, 제가자의 그런 이 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공선생을 만나서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또 가져요. 그러다가 그냥 제가 처음에는 입신양명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그렇죠? 자기 입지를 세우고 이름을 드날리고 이것이 목표였는데 그거 하기가 그러다가 그 중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그걸 추구한다 이러다가 입신양명을 하긴 하는데 운명에 순응하면서, 숙명에 순응하면서 하는 방법. 그래서 공선생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주는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받고, 그리고 운곡선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주어진 자기 과거세에 자기가 지은 복력에 준해서 금생에 이 주어진 숙명론적인 삶, 과거의 업력에 순응하면서 하는 것은 숙명론이죠. 그런데 과거에 지어놓은 업력이 많든 적든, 제보시의 양이 많든 적든, 법보시의 양이 많든 적든, 무예보시의 양이 많든 적든, 금생에 뭐를 해야 된다? 제보시를 해야 된다. 법보시를 해야 된다. 무예보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용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범 선생이 3천 개의 선한 일을 2번 하고, 3천 번의 선한 일을, 3천 가지 선한 일을 하기로 1번 성공하고, 2번 성공하고, 3번째는 조금 세게 띄우면서 10,000번을 하겠다고. 그런데 10,000번은 이렇게, 10,000번은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처리했지. 현령으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사물을 처리하는데 선한 일을 처리할 기회가 없는 거야. 어지간한 일들은 밑에 사람들이 다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해주니까 직접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약속은 10,000가지를 했는데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맡고 있던 현에 세금 관계를 알아보고 불필요하게 많이 걷었다. 그러니까 현명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걷지 않아도 될 세금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범 선생은 자기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그런 이유를 안 가지고 있던 분이거든. 소욕지족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게 그런 걸, 과보를 두려워하는 분이고. 그래서 현령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더 거뒀던 세금을 다 깎아놓고 나니까 마을 사람, 그쪽에 현의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일타 만피. 그래서 직책이 높은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스피커가 연결된 자리까지 제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로 선업이 그렇게 다양하게 전달이 될 거고, 이 마이크를 잡고 악업을 지으면은 마이크가 연결되고 동영상이 연결돼서 나가는 데까지가 제 악업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책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라면 지금은 미디어에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은 미디어가
이 유튜브가 올라가서 구글에 살아남아 있는 한은 그게 돌아가면서 악업을 일으킬 때마다,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을 일으킬 때마다 제가 이 악업이 누적되는 거예요. 선업을 지으면 선업이 누적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과거에 이게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지으면 그 당초에서 짓고 당초에서 소멸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책이 높아진 사람들은 선업도 쉽게 지을 수 있고 악업도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신중해야 되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허물을 고치려고 할 때, 그런 이제 방법이, 이 중심축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중심축을 바꿈으로써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이건 이제 만피 정도가 아니지. 그 정도,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묶음 처리하는, 이치로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사안별로. 그런데 사안별로 하는 거는 하는 데는 용감하고 하는 데는 장렬한 것 같은데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94쪽을 보겠습니다. 비록 변하려고 발언해도 진정으로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고치고 싶어. 그러면은 도움을 받을 대상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도움을 이게 편안하게 흡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상 행동을 관찰하는 진정한 친구로부터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주의, 그분들로부터의 끊임없는 주의, 끊임없는 지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를 좀 이렇게 원리 원칙에 맞게 까탈스럽게 봐주는 친구가, 그런 친구를 피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친구를 보물처럼 여겨야 될까? 그런 친구는 뭐예요? 내가 소홀하게, 내가 방심하는 순간에 노출시키는 내 과실들을 탁탁 찝어줄 수 있거든. 그분들이 안심하고 찝어줄 수 있게 안전하다는, 그런 말을 해도 안전하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감사의 표시도 수시로 해야 그게 이어져요.